안녕하세요. 한성인의 도전 이야기 영미 언어 정보 트랙 홍다현입니다. 지금부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로 대학에 입학한 저는 1학년 때부터 앞으로 제가 가질 직장, 제 미래와 관련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교과목 수업이나 내가 배우고 싶었던 또는 궁금했던 학과의 교과목 수업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2학년이 올라갈 때 인문학부 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나마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영어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경제원론 수업을 들어보며 문과생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경제학은 나와 잘 맞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방대한 양의 거시경제를 배웠는데 많은 표와 경제 용어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고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한 학기 내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의 경험을 토대로 2학년 때는 다른 선택을 해보기로 했어요. 2학년에 올라와 1트랙과 2트랙을 정할 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1트랙은 인문계 중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에 어렵지 않게 영미 언어 정보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 2트랙이 문제였는데요. 이론 수업은 6개월, 즉 수업이 끝나면 기억에서 거의 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때 거실에 피아노를 보게 되었는데 피아노처럼 몸으로 익힌 방법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고 들었고 실제로 7년 동안 피아노를 배운 저는 피아노 곡을 손가락이 기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이 다음은 무슨 건반을 눌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빠르게 손가락에 의지해서 연주하다 보면 손이 자연스럽게 다음 건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몸이 익힐 수 있는 공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딩은 1학년 때 배워봤지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다른 것들을 탐구해보다가 미디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디어는 툴을 다루면서 익히는 것이기에 SNS와 온라인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 딱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뉴미디어 광고 트랙으로 정하였습니다. 2학년 1, 2학기에 타이포그래피 수업과 광고 영상 수업, 레이아웃 워크숍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툴 수업을 시작한 3월 첫 주에 툴을 처음 깔아보았고 툴을 하나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학우분들은 이미 툴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거나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전무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업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 거란 전제하에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학생분들이 작품의 형태를 만들 때 저는 그제서야 툴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고 부딪히고자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툴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었기에 우선 저는 유튜브의 영상을 보며 하나하나 따라해보고 툴의 위치를 익혀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 피드백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툴 사용이 처음이라 미숙한데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인 피드백 시간에 제가 만들어온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하나하나 손봐주시고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툴은 어디 있는 거고 어떤 걸 눌러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해볼 때 교수님께 메일로 과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교수님께서 해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가 한 과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하거나 갈아엎고 다시 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기말 과제가 많이 성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2학기 레이아웃 워크숍 수업 때는 총 8번의 과제가 있었는데 과제를 해온 후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수업 때는 하나의 컨셉만 계속 연구하면 되었는데 이 수업은 2주마다 과제가 바뀌고 다양한 유형을 빠르게
참고자료를 찾아보면서 직접 해오는 것이었기에 열심히 해보았음에도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고, 당연히 교수님과 학생들의 눈에도 저의 과제물은 시시하거나 어딘가 부족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나갈 때마다 너무 두렵고 과제를 교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올 때마다 학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6주가 흘렀고 이렇게는 유의미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교수님께 저의 부족한 점을 다 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글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서체에 대한 유명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린 후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 등 여러 서체를 공부하고 어느 컨셉에는 어떤 글씨체가 어울리는지를 하나하나 눈으로 보며 익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글씨체가 컴퓨터에 하나도 깔려있지 않다고 해주셔서 추천해주신 글씨체와 더불어 여러 글씨체를 다운받아 놓으며 과제에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남은 과제의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좋은 레퍼런스를 판단할 수 있는 눈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과제 때 교수님께서 학생들 앞에서 제가 제출한 과제를 가리키시며 완성도 높은 과제이며 다현이가 책을 읽고 많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 결과가 과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직접 부딪히며 배웠던 실현의 과정을 이겨내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처음 도전해보는 분야도 뭐든 노력하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기술에서 성과를 내는 만큼 저에게는 더 유의미한 발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3학년이 된 저는 뉴미디어 광고 커뮤니케이션 트랙에서 여전히 공부하며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취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성대에 남은 3, 4학년 동안 또 다른 여러 과목들을 배워보고 극복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나를 죽일 만큼의 고통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